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미래통합당만 있다면 매일매일이 항상 재밌고 즐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만 모아놓을 수가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쉬지 않고 저희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총선 참패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주장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게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총선에 참패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거기에 니탄네타 대대며 공천 실패, 황교안 리더십 부재가 총선 패인 중 하나였다고 사퇴한 황교안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주게 한 건데요. 보기는 아주 좋습니다. 어차피 떠나는 마당에 2판 4판 막판인 거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7일까지입니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4.15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크게 3가지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그중 2가지가 공천 실패와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 부재였습니다. 물론 저희 당에서도 공천 실패를 했죠. 말로만 개혁공천이라고 했지만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공천을 했고, 김대호, 차명진 막말도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 부재. 그래서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바로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선거에 참패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참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가장 큰 실패 원인이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주장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각종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40만 원씩 뿌려댔고,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이제 3월 말부터 신청해라, 대통령부터 나서서 100만 원씩 준다라고 좀 했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50% 기재부에서는 안을 잡았던 것을 선거 때는 70% 주겠다라고 큰소리 쳤다가 선거 공관 들어가서는 다시 또 전 국민한테 100% 준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가 분석한 미래통합당의 선거 참패 원인은 그의 분석과는 많은 차이가 났는데요. 정부가 사실상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전국민 100% 지급론에 불을 지핀 건 같은 당의 황교안 전 대표였습니다. 황 전 대표는 당시 전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가구 100만 원 지급론을 받아친 거였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25조 원의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으로는 13조의 재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으로 전가구가 지원금을 받게 됐는데요. 심 원내대표의 이날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개혁과 변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의 행동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예전의 이미지를 탈각하지 못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득표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니탓 내탓, 총선 실패의 원인조차 분석하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지난 4년간 자신들이 해왔던 온갖 폐악질의 결과물인 겁니다. 이건 지나가는 초등생에게 물어봐도 잘 알 텐데요. 이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이들만.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 아예 정신을 못 차렸으면 합니다. 여기 정신을 못 차리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쌈마이 웨이를 질주하는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도 곧 얼굴을 못 보게 될 텐데요. 의원직이 끝나면 4년 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면 딱일 듯합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4.15 총선은 투표 조작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 무효 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며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줄곧 4.15 국회의원 총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쳐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국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민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변호인단,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연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자신의 낙선 배경에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선거 무효 소송을 낸 민 의원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 관외 14% 차이로 뒤져 떨어졌다는 점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또 이 같은 현상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지역구가 수십 곳이 넘는다며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라고 강조했는데요. 민 의원 등은 대법원이 총선 무효를 선고해 이번 총선 재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롭게 싸우는 동료 정치인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 일에도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 보존을 거부했다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선관위는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 등에서의 조작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민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더 말해 뭐합니까? 쉬시는 동안 부정선거 마음껏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소일거리는 생겨서 다행입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제기하는 소송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의 투쟁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다만 법과 양심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만으로 재판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부정선거의 전모를 살피기 위해서 상상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이번 사건의 요소를 모든 정치인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롭게 싸우는 동료 정치인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공범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로부터 이번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QR코드의 생성과 독해 과정을 시연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선거와 전자투표 그리고 QR코드의 사용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